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데이터 석사하고 현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드릴 이상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 간단히 소개드리면 제가 어떤 커리어를 겪어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됐는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석사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취업 과정부터 현재 뭐 전 세계 팀원들과 일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영국으로 갔는지, 왜 영국이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스터디올이라는 영국 에듀케이션 테크, 에듀테크 회사에서 풀스택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조선비즈,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런스텐영에서 사실 더 그 전에는 컨설턴트로 일했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2012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 2012년에 좀 오래됐죠.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내공학 공부했었고 그리고 2021년 재작년에 Spatial Data Science and Visualization이라는 코스를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시작해서 작년 2022년에 마무리 지었고요. 제 커리어는 조금 약간 왔다 갔다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학부 졸업해서 이제 군대를 장교로 3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어앤스앤영에 잠깐 취업을 해서 컨설턴트로 잠깐 일을 하고 뭐 우리은행에서 그때 프로젝트를 잠깐 했었었는데 했고 그리고 2016년에 조선비주와 조선일보 조선비주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도 기사 쓰고 조선비주에서도 기사 쓰고 했는데 주로 부동산 기사를 3년 정도 썼고요. 그리고 사회부 기사, 뭐 정치 기사도 조금 있고 그리고 금융권 주로 출입해서 금융위, 금감원, 은행, 뭐 보험 이런 쪽 주로 출입을 하면서 기사를 쓰다가 이제 2019년에 스타트업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에듀테크랑도 연이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잠깐 시작을 해서 하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기자 생활을 좀 더 하다가 2021년에 UCL에 있는 Center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라는 어, 뭐냐 도시 데이터 그리고 뭐 부동산 데이터, 지리 데이터 이런 쪽 공간 데이터를 중점으로 가르치는 이제 센터에서 석사를 마쳤고요. 운이 좋게도 이제 2022년에 스터디홀이라는 회사와 연이 닿아서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주니어만 5번 옮기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까 이렇게 되는데 뭐 학부 때부터 시작하면 세보면 한 주니어 그리고 원센영 컨설팅 그리고 기자 스타트업 스터디오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제가 주니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인생 또는 어떤 커리어를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커리어를 갖게 됐는지를 좀 백그라운드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조선일보 뭐 이런 기사도 썼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색깔 유도선이라서 고속도로에 이제 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하신 분을 인터뷰했는데 이제 그게 또 반향이 있었어가지고 뭐 유퀴즈에도 윤석덕 차장님이라고 나오시기도 하셨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출입하면서 프롭테크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처음 뭐 썼던 기자였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테크가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꿔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MNTR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제가 뭐 이제 결국 시원하게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텍스타즈에서 뭐 상 받기도 하고 말했는데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딥리딩 이렇게 뭐앱 만들고 있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뭐 학교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은 튜터를 이제 비싼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튜터를 AI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실제로 학교 이제 뭐 커리어 이벤트 같은데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때에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됐다라는 거가 좀 신기하는. 왜냐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물론 뭐 개발 백그라운드의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빨리 드리면 제가 원했던 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사실 학교 합격하고 나서 UCL에 이제 회사에서 석사 합격하고 나서 전공을 한번 또 바꿨었거든요. 이제 원래 Urban Analytics and Smart City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부동산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텍트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했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건 이제 좀 더 애널리틱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쪽에 가까웠고 이제 제가 근데 기자하면서도 그렇고 글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글은 됐다 이제 좀 뭔가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좀 있었어서 어, 좀 더 핸즈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코딩하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더 원했었고 이제 그 학과 어드민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학과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스페셜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꿨었는데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럼 사실 뭐 그걸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영국에 가서 좀 취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취업이 잘 될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어딜까 사실 뭐 이제 요즘 AI 뭐 ML 뭐 이런 거 이게 워낙 또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랜지션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좀 더 개발자에 가까운 그런 뭐 선택, 뭐 프로그램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만 뿐만 아니고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서테이션 이제 석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석사 마지막 학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석사가 3학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학기는 논문 쓰는데 이제 대부분 한 시간에 할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걸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전공을 약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래 저희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을 저희 쪽에 계셨던 분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교수님,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이제 과에 있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계신 교수님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결국 하게 됐던 거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찍으면 신체 지수를 재는 어떤 뭐 그런 앱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좀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서 근데 이제 그 나와 있는 어떤 선택지 중에 그런 게 그 산학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거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 어필을 하고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뭐 메일도 많이 보내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도 교수님들과 상당히 많은 여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좀 받아주시는 덕분에 좀 그런 식으로 좀 논문을 쓸 수 있었고 이제 네 이제 근데 뭐 또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GitHub을 이제 제가 했던 거를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올려놨는데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취업될 때는 이제 그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CTO와 얘기를 나눌 때 GitHub에 네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뭐 대충 봤는데 도움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구글 텐서플로우 이용하고 이제 딥러닝 이렇게 모델 이용하고 이러는 게 저희가 회사가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CTO가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킹도 사실 중요한 게 뭐 다시 또 연락을 이렇게 뭐냐 말씀을 언급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제가 네트워킹으로 취업을 한 거라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가 취업을 겪었냐 일단 뭐 대충 보여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대충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좀 스마트폰으로
제 사진을 찍었더니 제 신체 지수를 알려주는 뭐 그런 거였고, 다른 건 이제 AR 앱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AR, 어, 어쨌든 그렇게 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이제 AR로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어떤 지역이 홍수가 났을 때 여기 위험한지 아닌지, 아니면 위험한지 AR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과정에서는 뭐 상당히 힘이 안 든 건 아니었고요. 취업 준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끝나고 나서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7, 8월부터 취업한 친구들도 있었고, 논문 작성 이전부터 이력서 넣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여기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라서 석사를 좀 더 에디셔널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짧게 그냥 팁을 드리자면, 그레듀얼트라는 게 저도 이제 막 되게 많이 어떤 돌리다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이제 9월, 10월 정도에 학교에서 뭐 잡페어 같은 걸 가보면 그 다음에 이듬해 하는 graduate 루트를 뽑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런 루트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혹시 이제 이걸 먼저 보시고 가시는 석사를 하러 가신 분들은 이제 이런 루트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링크드인이나 메일 보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 메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력서를 상당히 많이 보냈고요.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취업 사이트, 링크드인, 글라스도, 토탈 잡스, 인디드, 하이엇, 리드, 뭐 이렇게 뭐 오타, 해커죠. 엄청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나 테크 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또는 뭐 연봉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좀 조건이 좋은 거,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말했는데, 다른 것보다 링크드인으로 이제 실제로 창업자들한테 메일 보내고, 특히나 저는 스타트업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떤 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현재 가서 사귄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는데요. 이제 뭐 네트워킹, 사실 뭐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뭐 결국은 뭐큰 회사라면 어떤 그런 잡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가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또 뽑는 것도 있고, 또는 얼마나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코딩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일하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터디올이라는 회사고 에듀테크 회사인데, 뭐 15개 넘는 회사 사람, 그러니까 나라에서 온 회사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고, 이제 저만 아시아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뭐 유럽에 또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완전 재택으로 하고 풀 리모트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뭔가 배우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 물론 좋은 점이 많긴 하죠. 아무래도 리모트고,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런던에 꼭 있지 않아도 서울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간단히 뭐 이렇게 일하면서 좀 필요했던 또 중요했던 부분이라는 고 생각된 점 말씀드리면, 영어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특히나 영어를 이제 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많이 는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뭐 초반에는 제가 하는 말이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좀 상처도 받고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참 중요했던 거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몰 토크 뭐 이런 거, 라퍼 영상하고 오프라인 만남하고, 실제로 마침 런던에 이제 막 많이 없었는데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만난다든지, 그냥 날씨 안부 묻고, 다행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물어봐 저랑 일하면 좀 재밌다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뭐 특히나 또 케이팝이나 뭐 한국 한류 뭐 이런 거 덕분에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제가 너무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도 막 물어보고 막 놀러 오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자기 자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하는 건지, 내가 그냥 한국에서 이제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좀 겸손해야 된다. 물론 뭐 자기 PR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이렇지만 특히나 제가 일하는 회사는 영국 회사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C레벨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물론 너무 이제 막 특히나 단적인 예로 미국 친구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뭘 잘한다 이랬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쟤 너무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좀 증명해 보고 보여줘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네트워크도 이제 뭐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 내에서도 뭐 사실 그건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사내 정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라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조금 못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안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언어를 좀 못하든 제가 뭐 코딩이 조금 주니어라서 못하든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 사람이랑 믿고 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그게 뭐 네트워크 약간 좀뭐 약간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좀 좁게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뭐 그런 저희 회의인데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저만 아시아인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퍼온 그런데 뭐 이 정도 거의 뭐 이렇게 퍼져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국으로 왜 갔냐. 그러니까 뭐 사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 다른 데서 석사하면 2년인데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빠르게 저를 석사학위를 밟고 이제 다른 일 또는 이제 뭐 뭔가 제가 또 열의가 있고 그 시간을 투여하면 또 1년 만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당연히 줄어들고 뭐 1년으로 하다 보니까 기회비용도 많이 최소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들도 뭐 UCL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에서 뭐 어떤 테스트에 뭐냐 어떤 평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뭐 8등, 뭐 10등, 20등 뭐 어쨌든 뭐 글로벌 대학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뭐 그런 회사 뭐냐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뽑을 때도 이제 그 뭐 어쨌든 이름을 보긴 보니까요.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들도 뭐 UCL 많고 그리고 뭐 캠브리지 뭐 이렇게 뭐냐 뭐 임페리얼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그런 부분도 외국에서 일하도록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있었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뭐 인력 대우 봐도 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 중에서 특히나 유럽에서는 데이터 인력에 대한 대우가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었고 뭐 미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뭐 스위스가 좀 좋다고는 하는데 스위스에서 바로 가는 거는 좀 약간 뭐 오히려 영국보다도 더 비싸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문화적 이점이나 뭐 타시장 접근성, 뭐 유럽에서 영국에서 일하면 이제 뭐 미국 가는 거는 오히려 물론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헤드헌팅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뭐 글로벌 도시다 보니까 런던은 그냥 영국이라기보다는 너무 다양한 글로벌 문화가 이렇게 글로벌 인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와 있는 곳이라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 누리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개인적인 이유로는 또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지라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제가 여기에 넣는 건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린 걸 까먹었는데 사실 영국을 지금 오기가 되게 좋은 이유는 특히나 석사를 하는 게 되게 석사를 하고 어떤 일자리를 구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이유는 graduate visa라는 게 지금 뭐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있기 때문인데요. graduate visa는 이제 영국에서 뭐 학위를 하고 나면은 이제 2년 동안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비자를 제공해 주어서 그러니까 취업 비자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비자인데요. 이제 막 그걸 이용해서 사실 취업 비자가 제가 진짜 뛰어난 인재가 아니면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없었을 때는 막 되게 취업이 한정적이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비자를 주기가 스폰서 하기가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레이드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원하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어떤 뭐라 그러죠 협상력에서 조금 더 좀 더 우위를 또는 뭐 이렇게 좀 어드밴티지를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뭐 물론 이 비자가 또 없어진다는 얘기도 뭐 있네 뭐 없어지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학위 마치시고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주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요. 또 뭐 다른 질문을 통해서 Q&A 시간 통해서 말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